네, 머니투데이 증권부의 떠오르는 다크호스 심재현 기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방송이신가요? 네, 첫 데뷔입니다. 네, 저는 자주 나온 줄 알았어요. 너무 전화 통화는 여러 번 했는데 전화 통화였군요. 네, 출연은 처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스피 주식으로 부자 되기, 네, 그 타이틀처럼 좀 그렇게 부자가 될 만한 주식들 좀 이렇게 솔직하게 좀 많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일단 주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반값 주식을 노려보자. 반값 주식을 노려보자. 예. 반값 주식이라고 하면 반토막이 날 만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예. 그러니까 반값 주식을 노리자 이 얘기는 뭐 기술적인 만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시장이 안 좋아서 기업은 괜찮은데 갑자기 반토막이 났다. 뭐 그런 주식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컨셉입니까? 예, 그렇죠.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주식들을 노려보자 이런 타이틀이고요. 네. 요즘에 보면은 반값 등록금이 되게 사회적인 이슈지 않습니까? 반값 등록금? 예. 네. 지난해 이맘때는 또 반값 아파트가 또 이슈였고요. 네. 그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렇죠. 네. 예. 또 국회 쪽 출입하더니 또 바로 또 반값 아파트로. 네. 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반값이라는 이슈가 언제나 반가운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사고 싶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네.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겠지만 너무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네. 반값이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타이틀입니다. 근데 주식 시장에서도 반값 주식이 많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면요. 네. 3월 초에 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20선까지 빠졌죠. 네. 그 뒤에 반등하면서 5월 초까지 한 300포인트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 뒤에 이제 다시 5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150포인트 정도가 빠졌습니다. 네. 반값이 빠진 거죠. 그러네요. 반값이 빠졌는데 지금 시장 전망을 보면은 더 네.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지만은 당분간은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3분기 정도 가다가 조만간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더 많고요. 네. 오늘 증시를 보면은 미국하고 그리스 악재를 만나가지고 네.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0포인트 가까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이게 미국 제조업 지표가 좀 기대치보다 안 나왔고 네. 그리스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그 거국내각 구성이 결렬되면서 그렇죠. 협상이 실패했죠. 네.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5월 이후 보여온 그 박스권 움직임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렇죠. 하향 이탈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가들 보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 지표가 좀 안 나온 것이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더 빨리 조기에 실행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나오고 있죠. 충분히 흔들릴 수 있지만 네. 다음 주에 있을 미국 연준회의를 주목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연준회의에서 그 인플레이션 우려를 고려해가지고 당장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그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언급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심재현 기자가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럴 것 같네요. 보니까 느낌이.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수가 저점에서 300포인트 반등한 이후로 지금 한 150포인트 반절 빠졌다. 네. 역시 반값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반값 지수가 좀 오른 거에 반절 정도가 빠졌을 때 반등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주목을 받는 거는 그 낙폭 과대주. 예, 그렇죠. 이런 컨셉 그런 얘기들이 좀 증권사에서는 좀 자주 나오고 있고 예. 아마 이번 주 지나 다음 주 되면 또 그 얘기는 더 많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예. 실제로 좀 이렇게 그 외국인 기관 그런 좀 그 큰 손들 입장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단순히 낙폭이 크다 해서 이렇게 좋은 주식은 아닐 것 같고요. 절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낙폭이 크면서도 그 이익 모멘텀이 살아 있고 네. 그리고 수급도 따라줘야겠죠.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반값 주식을 노리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빠졌다고 해서 그 주식이 최고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심재현 기자가 얘기한 대로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격 메리트가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기업의 이익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또 얘기한 대로 매수 주체가 있는지. 그렇죠.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 심재현 기자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값 주식에 그러면
뭐가 있나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의 교집합을 찾아보면은 교집합. 예, 교집합을 찾아보면 OCI, 고려아연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OCI와 예, 고려아연. 고려아연이죠. 예. OCI가 반값이나 빠졌나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오. 태양광 대장주잖아요. 네. 예, 근데 지난해 말부터 차화정이죠. 그 네. 자동차, 화학, 정유 요 바람을 타고 4월 말까지 65만 7천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OCI가. 근데 5월 들어서 폴리실리콘이죠. OCI가 만들고 만드는? 있는 그 태양광 전지 원재료인데요. 요 가격이 한 25% 빠지면서 OCI 주가도 37%, 그러니까 한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아, 진짜 그래요? 예, 예. 많이 빠져. 엄청 빠졌네요. 최근에는 41만 원대까지 빠져가지고 와. 40만 원대가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고요. 근데 네. 하지만 지난주부터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이면서 OCI 주가도 안정세를 보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은 일부 재고 처리 때문에 가격이 하락될 수 있는 요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5월 이후에 수요 회복세가 진행되면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네. 폴리실리콘 가격 안정세가 굳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잠깐 좀 지금 OCI의 그 차트, 최근 주가 흐름을 잠깐 보면, 이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 보면, 맨 아래에 있는 이 무슨 색깔이라고 하나요? 이 색. 노란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노란색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예. 그러니까 10개월치.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지지를 받고, 최근에 양봉이 지금 4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200일선에서의 지지. 물론 이제 아직까지 뭐 60일선에서는 저항선이고, 61일선은 저항선이고, 120일선이 오늘 좀 기술적으로 보면 저항선 역할을 하는 모습인데, 워낙 많이 빠졌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안정적이다. 근데 사실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가격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폴리실리콘 가격이. 네. 그러면 OCI의 영업이익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확 나빠지면, 예. 주가가 빠져도 별로 매력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예, 2분기 실적은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따라서 네. 좀 1분기보다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네. 있습니다. 1분기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예, 예. 네. 일각에서는 그런 전망도 있는데, 하지만 폴리실리콘 생산 시설이 증설되면서 올해 이후에 2015년까지 네. 쭉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2015년까지 사상 최대의 매출. 예. 그러면 매출이 계속 어느 정도 추세로,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이익은 어느 정도 추세로 좀 늘어날 것인지, 그게 가장 좀 궁금합니다. 연평균 매출은 한 20% 정도요. 예, 2015년까지. 15년까지? 예, 그리고 20%.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와. 이런 분석이고요. 실제로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OCI 목표가가 보면은 현주가가 한 40만 원대인데 89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90만 원까지? 예, 예, 그렇죠. 야, 그러면 100% 정도 높은 예, 예. 수준이네요. 그리고 평균 목표가로만 해도 한 70%, 아니 70만 원 정도. 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예.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거의 심재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65만 원에서 40만 원이 붕괴될 정도까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목표가는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너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OCI의 실적이라든가 네. 전망이 좋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급 면에서도 보면은 웨커케미 같은 다른 글로벌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들. 예,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주가가 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OCI만 빠졌다는 점에서도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의 그 수급이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좀 개인적인 좀 질문을 드리면 OCI 같은 경우에는 그 자문사 이런 데서 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예. 이렇게 고백됐지 않습니까? 예. 뭐 유명한 그 창의 투자자분에서도 네네. 우리가 OCI를 뭐 30만 주인가요? 예. 뭐 들고 있다. 네. 한 주도 안 팔았다. 예. 너무 좀 이렇게 나의 패, 카드 게임 칠 때 우리가 패를 보지 않습니까? 예. 내 패가 이렇다라고 너무 좀 이렇게 뚜렷하게 공개를 해버려가지고 예.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패를 악용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막 공매도도 많고 외국인도 막 그것 때문에 많이 팔았다 이런 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일부러 공개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얼마 전에 어쩔 수 없이. 저희 네. 모니터에서도 기사를 썼지만 한 자문사 대표께서
그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라는 표현을 너무 했을 다 정도로 투명하게 발가벗겨지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네. 그런 것이 좀 악용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 전망을 볼 때는 OCI는 여전히 상승 추세는 살아있지 않느냐. 네. 예. 알겠습니다. OCI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심재현 기자.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려아연. 이 고려아연 주가도 최근에 많이 빠졌나요? 예, 고려아연도 한참 주가가 오르다가 네. 그 5월 이후 은값이 많이 빠지면서 좀 만만치 않게 하락했습니다. 오. 4월 말에 50만 원 가까이 갔거든요. 네. 근데 5월 초에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서 30만 원대 후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오. 그 주력인 진짜 그러네요. 예. 그 주력이 아연하고 연이지 않습니까? 네. 그 4월 말 고점에 비해서 이 아연하고 연 가격이 그 한 6%씩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적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하지만 그 하반기 중국 모멘텀과 그 선진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그 추가적으로 이런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야.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그 실적 우려도 좀 상쇄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격이 요즘에 최근 많이 그렇게 하락하면서 투자 수요보다는 그 실수요가 늘어나서 오히려 또 그 아연과 연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 예. 네. 그런 아연 수요가. 그런 분석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고려아연이 최근에 그 얼마 전까지 50만 원대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금은값 급등 그렇죠. 그런 금값 건데 급등하면 막 테마주일 거 가지고. 그렇죠. 근데 5월 초에 그 미국 시카고 상업거래소에서 그 은거래 그 증거금 비율을 올리면서 그게 올렸죠. 타격을 많이 받으면서 이제 은값이 최근 한 달 사이 20% 가까이 빠졌습니다. 야. 요것이 이제 그 고려아연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요. 그러니까 은값 하락 비율하고 고려아연 주가 하락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는 은값 하락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우선 그 이후로 달러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 하반기에 완만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은 네. 상업용 은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은값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네. 따라서 고려아연 주가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반등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우리가 또 고려아연 차트도 봐야 됩니다. 아까 그 OCI 차트 봤으니까. 이 고려아연 차트는 보니까 이게 좀 121선인 것 같아요. 6개월 이동평균선. 여기에서 또 기막히게 지지받고 예,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래 201선은 좀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네. 우리 심재현 기자, 고려아연 그 전문가들 목표가는 대략 그 애널리스트 목표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한 50만 원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반값 주식으로 이럴 때, 반값된 주식 이럴 때 투자해서 좀 수익을 쏠쏠하게 챙겨보자. 단 관심은 좀 우량주, 예, 이익 그렇죠. 모멘텀이 변함이 없는 그런 주식들. 네, 우리 심재현 기자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아주 좋은 주제를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